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기관 단체나 산당 기업들이 각종 사회공헌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관과 기업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안내선에 지역 장애우 20여 명이 탑승합니다. 넓은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항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평소 외출조차 어려웠던 장애우들에게 선상 위에서 시원한 바다를 접하는 색다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마련한 이 같은 선상 체험은 사회공헌 활동 폭을 넓히고 공사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적 측면에서 원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이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이렇게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업체 직원들이 무거운 연탄을 짊어지고 가파른 주택가 계단을 오릅니다. 제대로 연탄 배달이 안 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고지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연탄도 날라주고 집수리도 해줍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히고 허리도 아파오지만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금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달해드린 이런 연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신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수 산단의 또 다른 업체는 심리 정서 문제로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다양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와 기업이 소외된 주민들에게 펼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와 남해안 지역의 근현대사를 전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칭 여수평화공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어제 열린 여순사건 67주기 심포지엄에서 항일운동과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지역의 근현대사를 담을 수 있는 평화공원을 여순사건이 시작된 여수 신월동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수평화공원은 기념사료관과 통곡의 벽 등 전시시설과 함께 여순사건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센터로 구성됐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생태공원 조성에는 모두 2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훔친 차로 차량 1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남성. 환자복에 슬리퍼 차림의 이 남성은 아파트 통로로 들어오더니 아무 집이나 문을 열어봅니다. 곧이어 다시 밖으로 나가 이번엔 주차된 차에 타고 시동을 겁니다. 차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너편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를 질주하며 계속해서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56살 이모 씨가 이렇게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20분 동안 들이받은 차량은 모두 13대. 경비원과 경찰이 이곳에서 이 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새벽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다 차를 콱 들이받으면은 다시 후진 기아를 넣고 가다 또 두 차를 들이받고. 이 씨가 몰던 차량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린 차를 훔쳤는데 마침 사제 스마트키를 장착한 차량이라 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황당하죠. 가이드 쪽에다가 지금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국화 분재 대전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국화 분재 대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화 분재 작품 3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순천시는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동호회를 양성하고 조경, 화훼 관련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5천만 관광객 유치 사업의 하나로 음식거리를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세계 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남도 음식을 특화해 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 불고기거리, 볼겹 꼬막 정식거리 등 도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해마다 5곳 정도를 음식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달간의 진통 끝에 초대 광주전남 연구원장에 허성관 씨가 임명됐습니다.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지역사회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맞선 임명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 결론은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김수성 광주전남 연구원 이사장은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연구원장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원장 임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탁견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임명 결정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 허성관 후보자가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허성관 신임 원장은 간절함이 있다며 말보다 업무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애정들을 잘 구현하도록. 임명에 앞서 공식 이사회를 열어 다시 의결하자며 반대하던 이사 4명은 간담회장에서 경론 끝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즉각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 원장 선임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서 원장을 독단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생의 가장 기본인 통합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시도의회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허 원장의 장관 시절 행적 등을 들어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임명 뒤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흥과 제주를 오가는 대형 쾌속선 오렌지호가 오는 26일부터 휴항에 들어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인데 100억 원 넘게 투자된 항만시설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여객선 터미널에는 제주로 떠나는 여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쾌속선에는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날 하루 정기 휴항이었는데도 여객수는 220여 명으로 정원 8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올 들어 오렌지호 여객 실적은 17만 8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까지 2시간대 주파로 황금알을 낳던 장흥 제주 항로가 세월호 여파와 메르스 사태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결국 휴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에서는 선박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흥 쪽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숙식업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장흥군은 부두와 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순수 군비로만 110억 원을 투자했던 터라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2의 선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배를 계속 수리해서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 항로를 다시 대체 선사한테 팔아서 대차 선박을 이렇게 투자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선사 측은 겨울 비수기가 끝나면은 배를 다시 띄우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적자를 해소할 만한 호재가 없는 한 운항 재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